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의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변화 관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회사가 사업을 다각화하면 이러한 이슈들이 당연히 생겨나는 거구나. 그럼 이걸 내가 구성원에게도 동일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사업을 새롭게 진출함에 따라서 당연히 준비하는 것처럼 조직 변화도 이렇게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되겠구나를 인지하시고 한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식하기에 여러분의 조직이 하나의 사업 시스템, 서비스를 시장에 안착시키기에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단일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초기 비즈니스 첫 수익 창출을 위해 소수의 전사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매진하고 있는 단계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통해 수익의 성과를 창출하고 연관된 추가 사업 아이템, 서비스나 다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단계인지, 그래서 조직 구조를 다시 세팅하고 조직도 구성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팀이 새롭게 조직되고 이전과 다른 구조가 됨에 따라 팀 빌딩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인지를 꼭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많이 경험해봤어요. 이걸 구성원은 아직 A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이거 하나도 제대로 안 됐잖아. 근데 대표가 다른 사업 더 하자고 하면 여기서 혼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회사가 수익 창출한 여러 사업 아이템이 있고 이게 파생된 신규 사업 아이템이 있고 중단 아이템이 있고, 그래서 어떤 팀은 없어지고 다시 재정비되고. 자, 여러분이 아직 그 전 단계에 있다면 이것도 발생하게 될 문제일 겁니다. 어떤 팀은 사라져요. 그럼 팀 빌딩 이슈가 생기겠죠, 다시. 내가 사업을 성장해 나가면 이런 게 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겠구나. 꼭 인지하시면 좋겠고, 아직 우리가 하나 수익 창출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과 타겟 고객, 조직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현 비즈니스 상황과 방향성에 대해 유일한 팀의 팀원이자 동료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테고, 자, 이제 확장됩니다.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조금 더 확장해볼까? 우리가 사업을 다각화해볼까? 라고 할 때 조직 셋업, 사업 전략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이에 대해 조직 구조 변화, 목적 및 방향성, 전략을 전사에 공유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님 미리 미래에 가 있는데 구성원은 아직 모르겠고, 그랬을 때 이 변화가 혼란스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각 팀별 목표 정리 명문화, 팀 빌딩 강화 활동을 기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컨설팅 시작할 때마다 하는 게 지금 비즈니스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대표님께도 여쭤보지만 구성원에게도 설문을 통해 합니다.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에 대해서 인지시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OKR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란 원칙부터 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OKR까지 나와서 이걸 팀 레벨까지도 내리는 게 바로 여기서 기인한 겁니다. 자, 이제 다각화되고 하면서 잘된 것도 있고 실패해서 접기도 하는 게 막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통한 배움에 대한 전사 공유가 필요합니다. 조직 개편과 사업 전략 방향성에 대한 사전 공유가 필요하고, 또 여기서 더 긴밀하게 새로운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하는 게 많아진다면 회사, 팀, 개인의 목표 연계성이 중요하겠죠. 자, 아까는 팀 레벨까지만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회사가 더 많이 확장되고 하면 꼭 개인 레벨까지도 연계성을 강화시키도록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어떤 것들이 많이 발생하냐? 내부 발탁이 아닌 외부에서 팀 리더급을 채용하는 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구성원이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더 진출하기 위해서 그 미래에 가 있는 지금 내부의 인력으로 해소되지 않은 것을 외부에서 해야 됨을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저희가 가장 잘 보고 있는 이 직무 구조로 연결됩니다. 저희가 직무 기술서를 다 봤고요. 조직도가 지금 어느 레벨까지 그렇게 업무가 쪼개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의 단계에 따라서 지금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것들이 나눠지기 시작하겠죠. 첫 생존의 단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막 시작해요. 그때는 뭐가 중요해요? 생존의 단계에서는 막 그냥 일을 쳐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메뉴를 만들어라고 하면 나를 못 믿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희가 말씀드린 거 이 단계부터 하시는 겁니다. 간략하게라도 업무 공유를 위해 협업 툴을 사용하고 공유 방법, 내용 등을 서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기 멤버가 조직의 성장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 전문성,
리더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저는 주로 이 B단계에 있었습니다. 그쵸? 이미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이미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해보자, 더 확장시켜보자 라고 할 때 항상 발생하는 게 이 창업 초기에 있었던 그때 이 습관, 기록해 놓지 않고 몸으로 다 뛰고, 그 다음에 이 초기 창업 멤버들에게 항상 맨땅에 헤딩하면서 모든 업무를 시켰던 것, 이들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지 않았던 것,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건 전문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성원의 역량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거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창립 멤버뿐만 아니라 초기 멤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직무 구조화 작업을 해서 구성원을 직무별로 분류하고 여기에 각 연봉을 합산하여 어떤 직무에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가 성장하고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와야겠죠. 비즈니스 확장되려면. 그러면 as is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를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만큼 여기에 돈을 쓰고 있구나.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겠구나. 우리가 신규 사업에서 매출을 내려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잉여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이걸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은 직무 기술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는데 현재 직업에 대한 것,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것도 작성해 보게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신규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역량과 태도와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직무에 기대하는 역할 수행 범위를 기술해서 팀 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의 구조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이게 경력개발과 다 연관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기대하는 역할이 있겠고 이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겠구나가 되게 잘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실제로 다 해봤던 겁니다. 저희가 직무 기술서를 다 받았습니다. 실제 직무에 대한 것, 그리고 리더십들에게 추가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줄 것인지,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다 적겠어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부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 어떤 역량 갖추고 있지, 이걸로 되나 안 되나가 다 분석 가능하고, 그러면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로는 안 되구나. 역량 있는 외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리더라면 이런 자질을 갖추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외부 사람은 이 정도는 갖추는 사람으로 들어오겠구나에 대한 기대가 합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변화 관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도 같이 예측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불을 해야 되는지, 지금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고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갭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많이 또 그 다음 단계에 발생하는 것이 잡 레벨링을 시작하죠. 더 많이 확장되면 이제 이 사람 연봉 이렇게 주는 게 맞아? 이 사람 직접 올리는 게 맞아? 라는 것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뭐와 연관돼 있어요?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요. 그렇죠? 직무가 세분화됨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게 각 고용 형태에 맞는 법적인 절차, 조건, 계약서 등을 준수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고용 형태가 다양해질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맥락 이해하셨죠? 그럼 똑같습니다. 리더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단일 사업일 때 리더가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잘 돼서 단일 사업이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내부 사람을 뽑을까요? 외부 사람을 리더로 앉힐까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겠죠? 어떨 때 그럼 내부 사람을 앉히지? 외부 사람을 앉히지? 그래서 여기서 리더십 기준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대로 리더십 기준을 세우고 내부 사람을 앉히든 외부 사람을 발탁하든 이것에 대한 기준과 합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엄청난 말이 나오고 리더십에 대한 권위와 이런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리더십의 기준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대표님이시니까요. 자, 보면 여러분 어떨 때 내부 사람을 발탁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누가 제일 높아요?
같이 배고픈 시절부터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이 가장 잘하겠죠. 자, 그러면 신규 리더를 앉힐 때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이 돼요. 내가 막 화장품을 팔았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지금 트렌디한 거구나. 우리 조직이 지금 그런 엣지 있는 걸 잘 맞춰서 하구나. 그럼 이거 의류랑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 트렌디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의류 사업에 도전해볼까? 내부 직원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때 외부의 미래에 다가온 사람들을 앉혀서 하는 거겠죠.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이 외부 사람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에게 증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 구성원을 가지고 같이 무언가를 해보기를 시키기보다는 새롭게 기획안을 만들어 보거나 신규 사업을 새롭게 해서 그들의 권위가 더 인정되게 하는 작업들을 하셔야겠죠. 이런 연결성들을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더 확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부터 나는 전문성으로만 가고 싶어. 나는 관리를 하지 않을 거야. 관리형 리더와 실제로 실무형 리더, 소위 말하는 업에 탁월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은 관리까지는 안 하지만 조직의 영향력이 있는 이 프로페셔널 영역과 관리 영역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더 확장되기 시작하죠. 당연히 겪어지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럼 이건 어떻게 연결돼요? 아까 직무 기술서, 직무를 세분하게 해놨으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 인사 이동입니다. 다 연결되겠죠. 인사 이동이 구성원에게 갑작스럽지 않고 퇴사율이 여기서 많이 결정되기도 해요. 당혹스럽거든요.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회사가 어떤 단계로 갈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직무가 필요하고 우리는 리더십을 이러한 기준으로 세울 건지에 대해서 기존 구성원에게 설명되지 않았으면 이들은 떠납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근속 연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퇴사율이 나와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납득시키지 않아서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 확장시킬 진짜 이 견인할 핵심은 기존 멤버이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떠난다면 이건 엄청난 손실일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잘 잡을 수 있는 건 이 사전에 이것들이 계획대에서 나오게 해야 되고 직책, 직급체계 필요시 정비해야 되고 인사이동의 시기 기준을 명료화해서 변화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게 변화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더 커지면 인사이동 규정 고도화하셔야 되고 조직 구성 경력 트랙 세분화하고 사내이동 직무 관련 기준 다 만들고 프로세스 정리 명문화 하셔야 되겠지만 이 큰 맥락 안에서는 조직의 사업 변화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직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것, 여기에 맞춰서 리더십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올리는 것, 여기 맞춰서 인사이동 하려는 것이 이 변화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예측되는지 여러분 조금 이제 그림 그려지시겠죠?